반도체 회사를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학한 모든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설계 파트도 있고요, 공정 파트도 있고요, 설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같이 이제 한 칩에 여러 개 IC들을 인터그레이션하는 칩릿이라든가 이런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핫한 AI 프로세스에 대응하는 HBM이 그런 것들이죠. 여러 개를 쌓고 그거를 하나의 인터그레이션해서 밴드위스를 넓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커버하려면 이제 전기 전자 계열뿐만 아니라 기계과, 화공과 모든 사람 다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드웨어는 밑바탕이 있다 그러면 그 하드웨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런 다양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설계 쪽이기 때문에 설계 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 반도체 하면 응용군으로 보면 이제 세미컨덕터죠. 이 세미컨덕터면 그러니까 제가 본당 개발했던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세미컨덕터 그 제품이 프로덕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거기 메모리에도 이제 다양하게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한 응용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크게 보면 이제 회로를 공부하는 사람,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디지털 회로가 됐든 아날로그 회로가 됐든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스파이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스파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사람은 디지털 설계하더라도 아날로그 엔지니어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TL 코드나 이런 거 소프트 툴 가지고 디지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이런 디지털 칩을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회로를 이제 잘 몰라도 됩니다. 회로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이 모든 걸 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회로는 이제 IP 하는 사람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설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로 이제 개발하는 설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설계한 거를 레이아웃 또 백엔드라고 그러죠. 디지털은 백엔드라고 합니다. 이 백엔드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반도체를 없어서는데 굉장히 이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일부 능력자들은 이제 굉장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저 오늘 슬라이드는 그럼 과연 초보자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아날로그 즉 회로를 서킷 레벨 가지고 설계하는 이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서킷 레벨에서 증폭기입니다. 그게 그 커먼스 우리 맨 앞에 배우는 커먼 소스 커먼 뭐 게이트 커먼 드레인이 트랜지스터 하나가 됐던 디퍼런셜이 됐던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를 설계의 가장 기본이 증폭기입니다. 그러니까 증폭기에 이제 여러 트랜지스터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OTA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예요. 자, 걔는 오피앰프하고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IC 속에서는 오피앰프는 이제 그 노드를 구동하기 위한 버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OTA나 오피앰프는 같은 말로 같이 써요. 인터그레이션 서킷 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증폭기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버퍼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트 필터거든요. 이게 컨티뉴스 타임 필터가 있고 또 스위치 캐패시터를 이용한 필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파트라면 완전히 디지털 필터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비교기라든가,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밴디겔 레퍼런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밴디겔 레퍼런스 말고 코런 레퍼런스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위 블락들이 모여서 우리가 구성하는 이제 응용 분야가 되는 거예요. 응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보면 이미 센스 응용이죠. 그 다음에 RF 응용이죠.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하는 응용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LED 드라이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DDI예요. 이런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LED 드라이버 이런 것도 다 응용 분야입니다. 그 속에는 이 앰프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의 RFIC가 있다. RF 트랜스 통신에 쓰이는 RF 트랜스퍼에는 그 송신 트랜스미터하고 이제 수신기 리시버를 합해서 이 두 개를 혼용해서 트랜시버라고 합니다. 송수신기죠. 이 송수신기 속에는 이제 LNA인데 그죠? 노노이즈 앰플리파이어 맨그 수신단에 보면 맨 앞단에 노노이즈 앰플리파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바로 앞에 뭐냐면 RF 스위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설계하려면 이 S 파라미터하고 로스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지. 임피던스 매칭 이런 걸 봐야 됩니다. LNA 설계하려면 이제 노이즈가 어떻고 이 노이즈 공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리니어하게 설계하는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퀀시가 RF에서 베이스밴드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프리퀀시를 다운시키는 다운 믹서가 있고요. 우리 반대로 그러면 송신할 때는 베이스밴드에서 그 RF 신호 올리기 위해서 업 믹서가 있습니다. 하여튼 믹서에 두 신호를 해서 어, 믹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텀을 만들어내는 거.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RF 트랜스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어, 프리퀀시 합성기, 주파수 합성기입니다. 그 주파수 합성기 속에는 이제 PLL, 페이슬락 룹이죠. 그 페이슬락 룹 속에 이제 각종 빌딩 블락이 있어요. 그죠? V쇼 있고, 아날로그는 차지문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디바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회들도 있죠. 페이스 프리퀀시 덱터도 있고, 그 디지털 도메인으로 오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PLL을 할지라도 썩 시스템 레벨이 아닌 이 트랜스 레벨은 다 아날로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 트랜스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송신할 때에 이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에어로 보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굉장히 키워야 돼, 파워를 키워야 된다고요. 그게 파워 앰플리파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RF 트랜시버를 구성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분야고, 어, 한 응용 분야라고요. 또는 이제 이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디지털 도메인에서 아날로그로 신호를 바꿔주는 이게 데이터 컨버터죠.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건 ADC. 여기에는 또 ADC의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핫한 SA ADC라든가 시그마 델타라든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ADC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바꿔주는 게 이제 어, 그 덱이죠. 덱. 여기에도 뭐 다양한 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타임을 디지털 코드로 바꿔주는 타임 투 디지털 컨버터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떤 그 이벤트의 이 타임을 측정하는 데 쓰고요. 2시간의 시간의 차이도 측정할 수도 있고요. 디지털 PLL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와 피드백되는 신호의 위상차 혹은 시간차에 해당하는 디지털 코드를 만드는 데 씁니다. 자, 이제 반면에 디지털 코드에 해당되는 타임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DTC입니다. 디지털 투 타임 컨버터예요. 이것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PLL에도 쓰이고요. 다양한 것들
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데이터 컨버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스페셜 케이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모바일, 그 다음에 자동차, 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뭐가 하냐면 파워를, 에너지를 어떻게 유용하게 이제 관리하는가. 그 전원단에서 노드가 필요한 곳에 각 파워를 공급하면서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효율이라는 게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노드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파워 매니먼트이시에요. 전력 관리 직접 회로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응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보면 뭐냐면 이제 레퍼런스를 잡아주는 이 BGR이 필요해요. 이 BGR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간단한 거더라도 레퍼런스 잡아줘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를 컨버전하기 위해서 리니어로 컨버전하는 게 리니어 레귤레이터인데, 거기에 입력과 출력 간의 이 차이가 적은 게 low drop out LDO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저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노드로와 레귤레이터를 이걸 LDO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DO는 비교적 신호가 깨끗하지만 효율은 떨어진다고요. 즉 입력에서 출력까지 어, 에너지 컨버전 하는데, 즉 전압을 컨버전 하죠. 그거에 입력 파워 대 출력 파워의 이 효율이 떨어져요. 즉 다시 말해 일하면서 컨버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자, 그런데 전력도 많이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노이즈는 있지만, 그러면 뭐는 L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파워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L이 있고, 이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이제 입력보다 출력이 낮은 거를 스텝 다운, 출력 입력보다 높은 거를 부스트라고 그러고, 그 출력이 입력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는 거를 벅 부스트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 다양한 파워 컨버전이 있어요. 다 L은 마그네틱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고, C는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자, 그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아이들은 노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L과 C가 이제 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항이 있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컨버전하면서 노스가 생깁니다. 자, 그 노스는 LDO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효율이 LDO보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력은 아니고 중간이고, 그 다음에 효율 괜찮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캐패시터를 스위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스위치라고 그러는데 차지 펌프라든가 이런 벅 부스트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자, 이거하고 두 개 이제 그 아주 센스 앰플리파이어는 두 개를 믹싱해서 아주 좋은 효율 좋은 또 이런 에너지 음, 컨버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차저하고, 이게 더 급속 차저 있고, 뭐, 배터리 매니먼트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여러 개 모여 있을 때에 그 각 셀들을 관리하는 배터리 매니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얘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파워 IC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벽에서 여러분 컴퓨터나 혹은 모바일 쪽에 오면 벽에 있는 220 RMS 값이죠. RMS를 이제 걔를 가지고 DC로 컨버전 해주는 AC to DC 컨버터 어답터에 가장 쉬운 거는 어답터 있어요. 그 다음에 어답터 중에 복잡한 것들은 이제 파워 팩터 커렉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IC 중에 이제 굉장히 큰 파워, 겐이나 실리콘 카바이트나 이런 거 소자를 써서, 외부 소자를 써서 얘를 드라이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게이트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게이트 드라이브 IC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큰 파워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PMIC을 구성하는 이 주요한 빌딩 블록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중에 아까 RF 트랜스버일 때는 이제 그 채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준신호를 만들어내죠. 그게 LO, 로컬 오실레이터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프리퀀시 합성기가 필요한데요. 이제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각종 타이밍을 맞춰줘야지. 타이밍 레퍼런스도 맞춰주고요. 자, 그렇게 하는 클락 제너레이터, 타이밍 제너레이터에는 기본적으로 PLL이 씁니다. 프리퀀시 신사이저 할 때도 PLL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서버와 서버 간에 또 어떤 데이터 저장량저 다른 저장량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전송하고 할 때는 어, 데이터를 보낸 거를 받아서 그 클락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 안에 서버 2 그러면 데이터도 보내야 되고 클락도 보내야 되죠. 그죠? 얘를 보내면 요 리시버 단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얘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클락 데이터 리커버리 CDR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L 타이밍 레이터를 하려면 이제 깨끗한 신호를 만들어야 돼요. 크리스탈 혹은 이런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예요. 자, 그걸 받아서 이제 PLL 속에 LC 오실레이터, 그다음에 링 오실레이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에서 PLL하고 조금 다른 딜레이 락 루프가 있습니다. DLL이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런 타이밍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인터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장 컴퓨터 속에 있는 PCI 익스프레스, 그죠? 젠 5까지 지금 뭐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라든가 BP라든가 그다음에 뭐 소넷이라든가 뭐 다양한 와이어라인 혹은 와이어리스의 이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메모리의 DDR 시리즈죠. 자, 여기에는 보면 디지털은 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파이가 피지컬 레이가 아, 이건 아날로그고요. 이건 디지털에 두 개 합쳐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데 그 보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보낼 때는 데이터를 패러렐로 처리한 걸 시리즈 바꿔서 보내요. 그죠? 그러면 왜 그 송신기는 패러렐로 시리즈 바꾸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데이터를 받았으면 이 시리즈를 원래 패러렐하게 완제로 받은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8빛인 8빛짜리 10빛짜리 데이터를 바꿔야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서데스예요. Serialize to Deserialize예요. 여기에는 이제 각종 이제 그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 스펙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의 아날로그 하이라이트. 그죠? 어렵고요. 혼자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코올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옵티컬 트랜시버, 광통신의 수신과 송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하이 스피드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여기에 이제 옵티컬 리시버 쪽에는 옵티컬 데이터 광으로 케이블로 올 거고, 그죠? 그 케이블이 이제 포토다이오드에 빛을 주면 포토다이오드가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TI 앰플리파이어.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죠. 자, 이런 증폭기도 필요한 거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아날로그 회로가 상당히 많은 뭐 센서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군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제품군이 되는 거예요. 응용 다양하죠. 안 들어가는 데 없는 정도로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디지털 회로도 이제 시스템 레벨 RTL 베릴록을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
요런 사람 말고 밑에 IP, 보통 IP라고 그래요. IP를 만드는 서킷 레벨을 다루는 사람들, 플립플롭 설계하는 거, 레치 설계하는 거, 먹스 설계하는 거, 로직 뭐 엔드 게이트,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오아 게이트, 익스플루시와 노아 이런 트랜스미션 게이트 이런 거를 서킷 레벨로 디자인하는 사람들, 스파이스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서킷 시뮬레이터인 스파이스를 쓰는 거예요. 이게 P 스파이스가 됐던 어떤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죠? 보통 이제 아, 그 이렇게 서킷 랩을 돌리는 거는 케이던스가 가장 많이 쓰여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케이던스의 버투스, 거기에 시뮬레이터는 이제 스펙트라가 있습니다. 스펙트라 혹은 RF 돌릴 때는 스펙트라 RF 이런 게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로, 서킷 트랜스터 레벨의 회로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C를 만들면 요 IC 속에 바깥하고 연결해야 되죠. 이 연결하는 게 입력과 출력하는 IO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정전기 보호 회로까지 포함해서 그 IO 설계하는 사람들도 회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해요. 레이아웃까지 다 해서 그 사람들도 서킷 디자이너예요. 자, 이렇게 굉장한 다양한 부분의 트랜스터 레벨의 서킷을 공부하는 거, 그거를 통틀어서 아날로그 직접회로 설계 엔지니어, 뭐 아날로그 설계 엔지니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그 분야로 보면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공부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학부 4학년 학교에 따라 4학년 2학기 1학기 때에 뭐 반도체 직접회로 설계 해석과 설계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워요. 물론 3학년 쪽에는 전자회로 1, 2를 배우죠. 뭐 혹은 전자회로 1만 배우든가. 그리고 4학년 가면 직접회로를 배워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가면 이제 세분화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는 뭐냐면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분야 응용은 이제 그 대학원이나 혹은 회사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기본 회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아, 그, 라자비가 쓴 나자비 유시리 교수죠. 나자비 교수가 쓴 디자인 오브 아날로그 CMOS 인치 서킷 이걸 많이 쓰는 것 같고 레퍼런스 텍스트로 그 다음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또 CMOS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에서 필립 이 알렌 교수님하고 다른 분이 진 거, 이것도 많이 썼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많이 썼어요. 이걸 가지고 기본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각 응용을 공부해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회로를 설계 잘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자, 회로를 공부하면서 이제 PDK 가지고 설계하죠. PDK를 딱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디바이스 모델링과 레이아웃 인포메이션과 다른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한 다음에 반드시 시뮬레이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서 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식이요. 수식 외우는 게 아닙니다. 수식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사이즈도 이제 그 시뮬레이터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튜닝하는 건 실력이 안 됩니다. 이제 트랜스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CM of ID라는 테크닉이 있고요. 얘는 이 개수에 따라서 채널의 그 인버전 정도를 표현합니다. 스트롱 인버전이냐, 마더리드 인버전이냐, 위크 인버전이냐. 자, 그걸 가지고 이제 GM of ID 테크닉을 가지고 이제 트랜스 사이즈를 자동적으로 거의 시스테매틱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많이 보는 나자베 선생의 책 챕터 11에 보면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어차피 그 PDK를 받으면 PDK를 가지고 그 트랜스터의 특성을 뽑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리니어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원하는 디바이스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로 해야, 이런 식으로 해야,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자, 이런 걸로 해야 회로가 동일한 스펙이 주었을 때 경쟁력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고 실력이 드러납니다. 근데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WB를 혹은 커런트를 조절하겠다, 조절해 스펙 맞추는 거, 이거는 설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얘는 실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가 나면 핀포인트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에러를 찾아내서 분석해서 다시 커렉션 하는데 그 시간이 걸려요. 결정타는 뭐냐면 알고 설계한 사람하고 스파이스에서 튜닝만 가지고 하는 사람하지 만들어진 회로 경쟁력은 천지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초창기부터 배울 때부터 트랜스fer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 반드시 매뉴얼 해석을 하고 매뉴얼로 한 다음에 이제 PDK를 가지고 스파이스로 그 사이즈를 어디다 놓을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회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그 실력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아날로그 설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심플한 정보를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